21세기를 즈음해 거대한 두 개의 물결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세계화와 정보화인데요. 이 말은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이 됐고요. 이에 따라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글로벌 시대를 이끌 만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유엔이 발표한 2011년 세계 경제 상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의 세계 경쟁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더 둔화될 거라고 합니다.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렇게 경제가 더디게 회복이 되면은 국가와 국가 간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겠죠. 이럴 때 부각되는 게 또 인재입니다. 희비평생대학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한동대학교의 김영길 총장 모시고 대한민국 인재가 미래다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보면서 청사진까지 제시를 해드리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한동대학교의 김영길 총장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유네스코 비롯해서 여러 국제기구에 출장이 잦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외 여러 나라를 방문하시다 보면은 정말 글로벌 인재가 중요하구나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해외 상황은 먼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우리는 국제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이 없습니다. 국제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화 무대에 나가는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이 없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예산의 한 80%의 그 돈이 세계 무역을 해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국제화 무대에 나갈수록 우리나라는 국제화를 하지 않으면 생존의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 그만큼 글로벌한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렇다면 역사를 이끄는 인재들의 공통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역사를 이끌라 그러면은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예. 꿈과 비전이 없이 역사를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이끌고 역사를 주도해가는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바꾸고 이끌라 그러면 꿈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예. 네, 비전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라라는 말씀이신데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의 교육 철학과 그리고 글로벌 인재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 love you.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 우선 꿈과 비전에요. 내 개인을 한번 경험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어나 자라는 곳이 저 경북 안동의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자동차를 못 봤습니다. 제가 하늘의 비행기를 먼저 봤어. 우리 마을이요 얼마나 산골인지 한국 전쟁 때 우리 마을에 인민군이 안 들어왔습니다. 산골이니까 뭐 할 들어와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세우신 조그마한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동차를 뽑고 하늘의 비행기를 먼저 딱 보면서 그 비행기를 한번 타고 싶었고 만들어 보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책에 딱 보니까요 모형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모형 비행기를 보니까 프로펠러가 있고 고무줄이 있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야 비행기 만들기 얼마나 쉬워요. 키트 하나 사 끼 맞추면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키트가 없죠. 강가에 나가서 밀나무를 비워서 바짝 말리고 그 다음번에는 숫돌에다 칼을 갈아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아주 잘게 자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장 만들기가 힘든 부분이 프로펠러가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로펠러는요, 비 꼬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 꼬여진 그 프로펠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잡고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썩 비어버린 거예요. 큰 험이죠. 이 험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프로펠러다가 생긴 험이에요. 그래서 프로펠러를 그렇게 많이 만들고, 또 하나는 프로펠러를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날개가 중요한 날개. 그 대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을에 대나무가 없어. 그래, 우리 아버님께서 교장회에 갔다 오시면은 대나무 우산을 사가지고 오세요. 그럼 대나무 우산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대나무 우산 가지고 이제 모형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한번에 비행기를요, 모형 비행기를 수십 대를 만들었어. 근데 하나도 날지를 못했어. 좀 땅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을에 말입니다. 이 집안에 있는 우리 어른들이 저보고 이렇게, 야, 영길아, 너는 그렇게 많은 비행기를 만드는데 왜 비행기가 날지를 못 땅에 왔다 갔다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하늘을 멋있게 나르는 비행기를 만들자. 이게 내 꿈이랬어. 그러다 6.25 사번이 그때 막 났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4번이 났어요. 그래서 저 울산에 피랑 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그때는요, 중학교를 시험을 봤어. 국가시험을 봤어요. 국가시험에 내가 500점 만점에 내가 316점을 했어. 그 제가 그때 지원학교 안동 4번 병설중학을 제가 지원을 했는데 입학을 딱 해놓고 보니까 제가 끝으로 4등을 했어. 314점이면 제가 316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안동 4번 병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요, 안동 소위 말해 지금은 뭐 시죠. 그 안동 읍에서 나오는 학생들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세운 학교를 다녔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세운 학교는 조그마한 학교예요. 학교 전체가 학생이 65명밖에 안 됐어. 그래서 한 교실에다가요, 1학년, 6학년, 2학년, 4학년, 3학년 이렇게 합반을 했어. 저는 사실 이렇게 반밖에 안 배웠어요. 그러다 중학을 딱 들어가니까요, 안동에서 공부해서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제 첫 학기예요. 제가 통지표를 딱 받아보니까 59점 낙제를 받은 거예요. 그 담임 교수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김영길, 너가 지금 59점인데 앞으로 60점 못 넘으면 2학기에 낙제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위 요새로 말하면은 이제 가회 수업을 한 거죠. 가해 수업을, 그 당시에는 가해 수업이 없어서, 그렇지, 바로 위에 내 형님이 포항공대 초대 총장 김호길 박사가 위에 형님이세요. 그 6.25